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린 녹색 혹은 남색의 작은 수첩 하나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닙니다. 지구촌 200여 개 국가 중 무려 193개국의 국경을 마치 내 집 안방 드나들듯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마스터키, 바로 대한민국 여권입니다.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미국이나 중국조차 부러워하는 이 강력한 여권의 위상은 이제 우리에겐 꽤 익숙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유독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를 베푸는 나라가 딱 한 곳 있습니다. 중국인도 아닙니다. 일본인도 아닙니다. 오직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경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나라. 심지어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한국을 닮고 싶다며 노골적인 짝사랑을 고백하는 나라. 유럽의 숨겨진 보석이자 와인의 발상지, 바로 조지아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에게 이토록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한류 열풍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외교적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에서는 여권 한 장에 담긴 조지아의 뜨거운 진심,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생존 전략을 파헤쳐 봅니다. 지금부터 그 내막을 낱낱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진 이 여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허가 없이는 나갈 수도 없었고 여권 하나 만드는 게 벼슬인 시절이 있었죠.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가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0여 년 남짓, 한 세대만의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공항 입국 심사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증수표가 되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발표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순위인데 여기서 한국은 193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전 세계 227개 여행 가능 구역 중 전쟁 중이거나 여행 금지국 몇 곳을 빼면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땅을 비자 없이 밟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강대국이라는 미국은 12위권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고 중국은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북한요? 전 세계 꼴찌 수준이죠. 한국인 여행객들은 돈을 잘 쓰면서도 불법 체류는 하지 않는 전 세계가 환영하는 모범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국가적 신뢰와 경제력이 쌓여 지금의 여권 파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조지아가 한국인에게 주는 혜택은 이 무비자 입국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비자로 해외에 가면 길어야 90일, 짧으면 30일 정도 머물 수 있습니다. 여행 왔으면 돈 쓰고 빨리 돌아가라는 거죠. 하지만 조지아는 다릅니다. 한국인은 조지아에 입국하는 순간 도장 하나만 받으면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90일도 180일도 아닌 365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최소 4배에서 최대 12배에 달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기간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만약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옆 나라인 튀르키예나 아르메니아 국경을 잠시 넘었다가 점심 한 끼 먹고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다시 1년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비자레언이라고 부르는데 이론상으로는 비자 신청 서류 한 장 안 쓰고 평생을 살아도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서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려면 까다로운 취업 비자나 사업 비자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조지아에서는 한국인이라면 그냥 무비자 상태로 취업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심지어 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을 공짜로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혜택이죠.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그렇지 왜 이렇게까지 퍼주는 걸까요? 단순히 관광객 유치하려고요? 아닙니다. 중국인이나 일본인도 최근 비자 혜택을 받고는 있지만 한국만큼 전폭적이진 않습니다. 조지아는 왜 하필 한국을 자신들의 롤모델이자 최우선 파트너로 찍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름에 얽힌 사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 세계 지리 시간에 이 나라를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아마 30대 이상이시라면 조지아보다는 그루지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러시아식 발음인 그루지아. 하지만 조지아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끔찍한 악몽과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강요당하고 서울을 경성이라 불렸던 그 치욕스러운 역사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조지아는 오랫동안 러시아 제국과 구소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서름을 견디며 1991년 드디어 독립을 쟁취했지만 세계는 여전히 그들을 식민지 시절의 이름인 그루지아로 불렀습니다. 조지아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침략자의 언어인 그루지아 말고 영어식 이름인 조지아로 불러주세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익숙한데 왜 바꾸냐? 미국의 조지아주랑 헷갈린다. 러시아 눈치 보인다 라며 대부분의 나라가 그들의 외침을 무시했죠. 그때 아시아의 한 나라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지아의 요청이 있자마자 외교부 문서, 교과서, 지도, 방송 자막까지 모든 공식 표기를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신속하게 변경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아픔을 압니다. 나라를 뺏기고 이름을 뺏기는 서러움, 우리도 겪어봤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동병상련의 아픔을 간직한 나라가 보낸 뜨거운 연대이자 위로였습니다. 세계 열강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때 자존심을 세워준 친구.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드라마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준 의리 있는 형제의 나라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지아가 한국인에게 국경을 활짝 연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제관계라는 게 감정만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조지아가 한국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냉철하고 처절한 생존 본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시죠. 조지아의 위치를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곰, 러시아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튀르키예와 이란 같은 지역 강국들이 버티고 있죠. 말 그대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인 국가의 운명입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지금도 조지아 영토의 20%를 불법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파지아와 나모세티아라는 지역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와 경기도 북부 정도를 뺏긴 채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셈입니다. 2008년에는 러시아와 전면전을 치렀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5일 만에 패배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조지아 사람들은 매일 뉴스 화면 속 우크라이나를 보며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살 길은 서방 세계, 즉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해 안보 우산을 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조지아를 받아주길 주저합니다. 도와주고는 싶지만 자기들 코가 석자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죠.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조지아. 그들이 절실하게 찾아 헤맨 롤 모델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 국가였으니 식민지 아픔을 가진 조지아가 배우기엔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듭니다. 중국?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너무 친하고 체제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식민지배의 아픔을 겪었고 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됐으며 자원 하나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머리 위에는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적대 세력과 수십 년째 대치 중입니다. 조지아의 상황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악조건을 뚫고 반세기 만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심지어 자주국방을 위해 강력한 군사력과 방위산업 기술까지 갖췄습니다. 조지아 입장에서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정답지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가져와 경제를 일으키자. 한국의 무기와 국방 시스템을 배워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한국인에게 비자 없이 1년 동안 사세요. 와서 사업도 하세요. 라고 빗장을 푼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한국을 끌어들여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가적 생존 전략,
즉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외교적 이유는 알겠고, 실제 조지아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요? 정말 가서 살 만한 곳일까요? 일단 조지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과 알프스 같은 설산, 지중해 같은 해변이 공존하는데 물가는 동남아 수준입니다. 수도 트빌리시 중심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도 집세와 생활비를 합쳐 7에서 8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증언이 쏟아집니다. 커피 한 잔에 2,000원, 와인과 함께하는 근사한 식사도 10,000원이면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들에게 조지아는 성지로 불립니다. 인터넷 속도도 꽤 빠르고 치안은 세계적으로 안전한 수준입니다. 밤늦게 거리를 돌아다녀도 소매치기 걱정이 거의 없다고 하죠. 한국과 똑같이 24시간 편의점도 많아서 생활 패턴도 잘 맞습니다. 음식은 또 어떻고요? 조지아는 인류 최초의 와인 생산지입니다. 무려 8,000년 전부터 와인을 빚어온 역사가 땅속 항아리에 그대로 숨쉬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포도를 기르고 손님이 오면 직접 담근 와인을 내어주는 게 이들의 문화입니다. 게다가 주식으로 먹는 흰칼리는 우리의 고기 만두와 똑같이 생겼고 꼬치구이, 무츠바디는 육즙 터지는 삼겹살을 연상케 합니다. 매콤한 소고기 수프 하르초에 밥을 말아 먹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조지아인지 헷갈릴 정도죠. 이슬람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독실한 기독교 국가라 돼지고기도 아주 즐겨 먹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현지인들의 한국 사랑도 대단합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이 어설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며 케이팝을 틀어주고 식당에 가면 한국인이냐며 서비스를 챙겨주기도 합니다. 한국인과 조지아인의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문화적 호감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 장밋빛일 수는 없습니다. 조지아 이주나 장기 체류를 꿈꾸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장벽은 거리입니다. 아쉽게도 아직 한국에서 조지아로 가는 직항편이 없습니다. 튀르키예나 카타르를 경유해야 하는데 대기 시간까지 합치면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급한 일이 생겨 한국에 와야 할 때 정말 난감하죠. 그리고 앞서 말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시한폭탄입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습니다. 실제로 국경 지역에서는 야금야금 철조망이 이동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어제는 우리 땅이었던 마당이 오늘은 러시아 점령지가 되어버리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조지아 사람들은 매일 뉴스 화면 속 우크라이나를 보며 다음은 우리 차례다라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살 길은 서방 세계, 즉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해 안보 우산을 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의 눈치를 보느라 조지아를 받아주길 주저합니다. 도와주고는 싶지만 자기들 코가 석자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죠. 또 하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피해 조지아로 대거 몰려들면서 물가가 오르고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프라도 수도를 벗어나면 급격히 열악해집니다. 병원 시설이나 도로 사정이 한국만큼 좋기를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가 매력적인 건 분명합니다. 양국 정부가 직항 노선 개설을 논의 중이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류의 요충지이자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조지아의 가치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여권 한 장을 통해 조지아라는 나라의 깊은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여행 가기 좋은 나라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식민지의 아픔을 공유하는 역사적 연대감, 그리고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작은 나라의 생존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이 가진 힘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피땀 흘려 경제를 일으킨 부모님 세대의 노고,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든 질서를 지키고 문화를 존중하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의식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국격의 결정체입니다. 조지아는 그 국격을 알아본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유일한 친구를 기억하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365일 무비자라는 파격적인 선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행자로서 예의를 지키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믿고 국경을 열어준 조지아에 대한 보답이자 우리 여권의 무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닐까요? 와인의 향기가 흐르고 코카서스의 만년설이 빛나는 나라 조지아. 언젠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이 특별한 인연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조지아의 이런 파격적인 대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던 또 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이라서 겪었던 전세계 공항 입국 심사대의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모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저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